자, 가자. 올리포스, 영어도 부대 변별, 36, 37강의 1번. 가보자. 자, 이거 별표 쳐라. 셰익스피어가 쓰길 이름에는 무엇이 있나? 자, 이름. 자, 여기 that을 쓴 거는 위치 수식 받으려고 대명사 that을 쓴 거야. 그냥 것 이렇게 해서 가면 돼. 우리가 장미라고 부르는 것, 콜에 목적 없지. 어떤 다른 이름에 의해 장미라고 부르는 것이 그냥 또 달콤한 냄새가 날 거야. 봐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아마 그 사탕이라고 해볼게. 사탕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거를 장미라고 부르는 것 이렇게 불러도 맛은 똑같이 달콤할 거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즉 의역하면 이름은 본질을 바꾸지 않는다. 라는 게 셰익스피어의 생각이고 주장이야. 여기까지 됐나? 자, 이 대학 교수에 따르면 낙소 그렇지 않다는 거야. 꼭 그런 게 아니야. 자, 포커싱 분사구문 여기까지 끊고 이 문법적 성별 차이에 포커스를 맞춘 독일어와 스페인어 사이에 이 연구자의 연구는 배점을 보여줍니다. 이 성별이 우리 언어가 assign, 배정하는 특정 명사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셰익스피어는 영향 안 준다 했지. 그러니까 이름에 붙은 그 성별이 영향을 준다는 거야. 우리한테 투부정사도로.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주도록 영향을 끼친다는 거지. 자, 기브 주다. 그 명사에게 오브이한 특성을 준다는 거야. 어떤 문법적 성별적인 특성을 준다는 거지. 뉘앙스를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 그 자체에 뉘앙스가 붙어 있다는 소리. 이해돼? 되겠지? 자, 단어 다리라는 걸 예를 들어보자. 그거 알지? 특히 프랑스어나 뭐 독일어, 스페인어도 마찬가지고 각 명사에 여성형, 남성형 이렇게 있어. 독일어로 다리는 여성형 명사야. 스페인어로 다리는 남성형 명사. 이때 연구자가 뇌절을 발견했는데 when PP 뭐 할 때? 요청을 받을 때. 다리를 설명하라고 요청을 받을 때. 됐지? 이 독일어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태색적으로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 단어를 쓴다 이거야. 이거 봐. 좀 아름답고 우아하고 슬렌더한 마른 이런 것처럼 단어를 쓴다는 거지. 왜냐면 아까 여기 봐봐. 독일어. 독일 쪽은 다리가 여성형 명사잖아. 자, 근데 반대로 이제 태색적으로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은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단어를 쓴다는 거지. 또 남성형으로 쓴다는 거지. 이게 작동을 하는데 the other way around as well. 또한 반대의 경우에도 작동을 한다. 자, 단어 열쇠라는 단어가 독일어로는 남성이야. 스페인어로는 여성형이야. 자, 열쇠를 설명하도록 요청을 받을 때 됐지? 이제 태생적으로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 단어를 쓴다는 거지. 뭐, 뾰족뾰족하고 무겁고 단단한 금속 뭐 이런 점. 근데 반대로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 단어를 쓴다는 거지. 뾰족뾰족하고 무겁고 단단한 금속 뭐 이런 점. 자, 근데 반대로 이제 태생적으로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 단어를 쓴다는 거지. 뭐, 뾰족뾰족하고 무겁고 단단한 금속
반대로 스페인어 쓰는 사람들은 좀 정교하고 황금비주가 사랑스러워 이렇게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다? 이게 핵심이지. 주제. 이름이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 셰익스피어의 생각은 약간 통념 쪽이고 되겠나? 반론, 펼치. 뭐 그런 지문이다. MVP. 일치불일치, 빈칸, 삽입, 어법, 요약. 잘 체크. 됐나? 좋아. 다음, 2번 가자. 자, 우리의 인식은 항상 포함을 하는데 몇 가지 상상을 포함. 상상. 이게 핵심. 자, 이투 가주어 진주어고 더 비슷해. 이게, 여기 나오네. 사진보다는 그림과 더 비슷해. 자, 사진 봐봐. 사진은 어때? 이거 완전 정확하지. 완전 정확. 약간 이제 굳이 속성을 동일성. 근데 이 그림은 현실도 물론 있지만 완전 똑같이는 못 그리잖아. 그래서 상상이 들어간다는 거야, 이게. 그 차이성. 자, 그리고 이 확증 효과에 따르면 우리는 맹목적으로 우리가 구축하는 현실을 믿는다라는 거지. 또 확증 효과에 따르면. 되겠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는 것도 있잖아. 상상이 무조건 가미된 거거든. 근데 약간 사진처럼 인식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믿어버려. 자, 이게 가장 잘 목격이 되는데 착시에서. 근데 그걸 우리는 인식을 한다는 거야. 완전한 자신감으로 인식한다는 거지. 착신을. as if 마치 뭐인 것처럼 의심의 여지 없는 것처럼. 무엇에? 배절이.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충실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완전한 자신감으로 그 잘못 본 착시를 인식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우리가 목격하는 거 있지. 사진으로 목격하는 게 아니라 보는 거에 플러스 우리의 생각, 상상에 담겨 있다. 그러니까 그게 완전 정확하다라고 잘못 보는 거지. 그래서 한 가지 흥미로운 방식은 이걸 발견하는 간단한 게임에서 어떤 게임이냐면 플레이 되어질 수 있는 어떤 순간에 다음 거 같다. 됐지? 자, 왜냐면 뭐 할 때마다 네가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마다 요청해 그 사람에게 눈 감아보라. 요청을 한 다음에 그리고 시작해. 질문하기를. 근처에 있는 거에 대해 질문하기를 시작해봐. 나의 높이. 특정 디테일이 아니라 그냥 확 가장 눈에 띄는 그런 장면의 요소들. 그걸 물어보라. 그럼 결과가 뭘까? 뻔하겠지. 가장 눈에 띄는 거 물어봐도 완전 정확하게 못 본다. 그 벽의 색깔이 뭔가, 테이블이 방에 있는가 등등. 그 남자 수염 있나? 너는 대절을 보게 될 거야. 대다수의 우리가 are quite ignore. 무지한인지 잘 모르는. 우리 주변에 있는 거에 대해 무지하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야, 그렇게. 가장 놀라운 사실은 대절인데, 우리가 완전히 이 무지함을 무시한다는 거야, 또. 인정 안 한다는 거지.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잘 모르는데 안다고 확신하는 거. 됐지? 나 거기 가봤어.
거기를 완전히 잘한다고 확신하는 거야. 근데 디테일 모르거든. 되겠나? 됐지? 좋아.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정확히 보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상상과 추측을 섞고 왜곡된 현실을 만들며 그 무지를 못 깨닫는다. 라는 게 이 글의 주된 내용이고 MVP였습니다. 주제까지 체크. 됐죠? 자, 다음. 이제 practice 1으로 가자. 자, 이 글의 유인원. 주인공이 유인원이고 갈게. 자, 유인원은 왜 사회적 생명체일까? 자, 이것도 유인원이 사회적 생명체라. 사회적. 사회적이라고 하는 건 혼자 움직여, 같이 움직여? 같이 움직이겠지. 만약 유인원이 대부분의 동물과 같다면 어떤 동물이냐면 그룹지어 사는. 자, 그러면 그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는 게 플러스 매력적일 거야. 그들의 조상들에게. 자, 왜냐면 이때 대인은 앞에 물론 단수로 나와 있지만 또 집합 명사로 해가지고 그 공동체 생활이 더 효과적인 방어책, 보호책을 제공하니까. 자, 위험한 동물로부터. 자, 크고, 자, 리더, 치명적인 육식 동물이 lurking, 숨어 있을 때. 그때 it's better to 플러스에 뭐가 더 낫다? 더 많은 동료 있는 게 더 낫다 이거야. 심지어 뭐 하기 위해서? 이 수동적인 감시자로서 행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래도 동료랑 같이 있는 게 더 낫다 이거지. 때때로 유인원 또한 rally together,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포식자를 막기 위해서. 됐지? 자, 여기 조심. 여기 도출했다. 보어 먼저, 주어, 복수인 거 보이지? 주어가 어디 있으니까. 뒤에 threat, 복수니까. 맞지? 이게 더 익숙한 위협이 훨씬 더 중요하대. 더 익숙한 위협? 뭔 말인지. 자, 나오네. 집단 간의 폭력. 똑같거나 관련된 그 유인원, 종들 사이에 집단 간의 폭력이 또 흔해. 특히 뭐 할 때냐면은 그룹이 interest, 이해관계를 가질 때. 뭐에 있어서? 방어하는 데 있어서. 희귀한, 희소한 영역과 자원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를 가질 때 특히 집단 간의 폭력이 또 흔하다. 되겠지? 그게 이제 집단 간의 폭력이 약간 익숙한 위협인가 보네. 그러니까 친숙한 관계 안에서의 위협이고. 되겠지? 몇몇 유인원들은 cooperate, 협력을 해.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냐면은 그 이웃과 폭력적으로 공격적 경쟁하기 위해서. 됐지? 그러니까 뭐냐면 유인원 A, 유인원 B가 먹이 두고 싸울 때도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협력한다고. 주변과. 그러니까 협력적 그룹에서 사는 것이 제공합니다. 경쟁적 이득을. over 뭐에 비해? 다른 그런 원시 집단에 비해. 솔롱에서 뭐 하는 한? 멤버들이 방법을 찾는 한. 무슨 방법을 찾을 수 있는 한? 이 폭력의 순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한. 근데 어떤 폭력이요? 자, arising from within. 내부에서 발생하는. 되겠나? 됐지? 그러니까 자기 집단의 규모가 크게 좋다. 두 가지 좋지. 뭐, 포식자를 막는 데 좋고, 그 다음에 같은 부류의 그런 종족끼리의 싸움에서도 좋고. 되겠지? 그래서 외부 포식자와 다른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협력적 집단 생활을 하지만, 내부 폭력만 통제할 수 있다면 집단 생활은 큰 경쟁력 체. 내부 폭력도 이제 그 제거를 해야겠지. 되겠지?
어쨌든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집단 생활이 큰 경쟁력을 제공한다. 라는 거 되겠나? 여기 지금 5번 문장부터 크게 바뀌어. 5번 문장 앞에 4번까지는 포식자 쪽. 근데 지금 친숙한, 그러니까 집단 내에서의 그러한 단결도 더 중요하다. 됐지? 좋아. MVP. 역시 어법. 어휘 삽입 일치 일치. 다음 2번. 가자. 자, 1957년도에 이 사람이 출판했어. 완전. 매우 영향력이 있는데 굉장히 과도하게 비판을 받은 그 책. 이 책을 출판했어. 됐지? 그 책의 이름 타이틀은 이렇게 지어져 있어. 이렇게. 됐지? 여기 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있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과도하게 비판받은 책이 된 것을 출판했어. 그가 대절을 주장했거든. 대절의 주어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은 중앙 집권식 시스템에 의존하는 자, 이거 뭐 중앙 집권식 이 비판의 핵심이 되는 거다. 자, 제공을 하는 중앙 집권식 시스템이야. 뭘 제공하냐? either A or B 둘 중에 하나. 물이나 물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는 이 중앙 집권식 시스템에 의존한 사회들이 됐지? 여기까지. 네, 이거 미안하다 이거 못다 S 빼야 돼. S 빼야 돼. 주어 복수잖아. 독재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독재. 마이너스겠지. 비판에 대해서. 중앙 집권식 시스템이다. 독재로 간다. 저 사람이 강조를 했거든. 근데 저 사람이 누구라고? 비판받은 책을 쓴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이 강조하는 점은 기능적인 필요성을 강조한 거지. 그럼 이 사람은 뭐 필요성 강조했겠어? 중앙 집권식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겠지. 그러니까 욕먹은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어. 이 주장. 됐나? 됐지? 자, 엄청난 수의 사회에서, 많은 수의 사회에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이게 물대는 거지. 물대기. 관계가 관리가 되어서 왔거든. 자,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지? 약간 정상적 사회인 거야. 근데 얘가 지금 주장하는 거 비정상을 주장했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단어가 중앙 집권이 아니라 분산형 방식으로. 맞지? 그리고 또 다른 이 사람이 유명하게 주장했듯이 지역 커뮤니티가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럼 자, 봐봐. 지역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 뭘 상징해? 중앙 집권식이 아닌 거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여기 봐봐. 셀프 가버닝이야. 자치적인 방식으로 해결했다 이거야. 이것도 중앙 집권식이 아니라. 나머지 또 큰 문제는 대절인데 이 중국의 농업이 성태부정사 뭐뭐하게 되다. 뭐하게 된다는 거다? 과도하게 관계에 의존을 하게 되긴 했지만 자, 와일절. 자, 나는 이 나라 처음 들어보는데 삼나라라고 있었나? 나는 이제 뭐 청나라, 뭐 명나라 이런 건 아는데 하여튼 삼나라가 있대. 삼나라 사회가 빗물을 이용하는 그 농업에 의존을 했다라는 거야. 됐지? 관계에 의존했지만은 또 이 삼나라는 빗물에 의존하는 농업을 의존했다. 관계, 특히 중앙적으로 관리되는 그 관계는 중국에 도달하지 않았어. 뭐 할 때까지는? 상당히 나중에까지. 이 말은 상당히 나중에가 되고 나서야 중국에 도달했다라는 거. 심지어 그때도 관계는 시행이 됐을 거거든. 주로 남부 중국 쪽에서. 그 남부 중국이 어디냐면은 가장 중요한 작물인 쌀이, 가장 중요한 작물이
쌀인 그런 남부 중국에서 주로 시행된 거야. 관계가. 되겠나? 뭐 어쨌든 전체 내용적으로 중앙 집권식 관계는 별로다. 많은 반대 비판이 존재하며 역사적으로도 중국 초기 농업은 중앙 통정이 아니었다. 중앙 통제 언제 나왔다? 나중에 대사에 나왔다. 되겠지? 그래서 중앙 통제형의 관계 작업, 이 농업 방식은 별로다라는 비평의 글이었어. 됐지? 그래서 주제도 체크해. 이걸 비평 글이니까 보기 선지도 그거에 맞춰서. 됐나? 좋아. 다음 3번. 이거 오늘 저기 웬만하면 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너 다음 시간에 스케줄 있어? 한 14지문이더라고. 총. 그거밖에 안 들어가는 게 맞지? 실전 보고도 안 들어간다대. 그래 나 모의고사 안 들어가잖아. 올해 거. 그렇대. 모르겠어. 하여튼 너무 적은데 지금 이게 범위 아직 모르나? 나왔어. 이게 맞지? 아, 페이지를 봐야 돼. 어차피 가보자. 아, 유기체들이 번성을 해. 팀워크를 통해서 번성을 해. 유전자로 시작을 하면 유기체들이 번성을 해. 각각의 유전자가 선택이 되어져. 자, 능력으로. 어떤 능력으로 선택이 되어지냐면은 경쟁할 수 있는 다른 유전자. 근데 어떤 유전자냐면 이거 가르쳐야 돼. 일단 대해서 관계대명사들. 생존 가능성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다른 유전자와 협력하는 능력으로 선택되어져. 어떤 생존 가능성이냐면은 개별 유기체, 그리고 종이. 여기가 됐나? 됐지? 다시. 유전자가 선택이 되어지. 그러니까 좋은 유전자가 선택되어지겠지.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다른 유전자랑 협력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선택이 되어져요. 아, 이거 협력이. 그래 또 협력해요. 어쨌든 생존 가능성을 발전시켜 도움을 주면 선택이 된다는 거지. 어떤 생존 가능성이냐면은 개별 유기체와 그 종의 생존 가능성. 그래서 계속 그 비슷한 말이 나와. 집단은 상호 간에 서로 호환이 되는 유전자의 집단들. 이것도 결국 뭐니? 그러니까 협력에 가깝지. 서로 호환이 돼. 그런 그룹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야. 예를 들어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냐면 자 크기, 스피드 그리고 색깔, 포식 동물이 뭐처럼 스노우 레오파드 같은 자 이런 여러 가지 크기, 속도, 색깔을 결정짓는 유전자는 또 비슷한 뉘앙스 블렌드 투게더 서로 조화가 돼. 자, 그 목적을 뭐 하기 위해서요? 최대화시키기 위해서지. 생존 가능성과 번식의 가능성. 무엇에? 전체 동물이. 어떤 동물이냐면은 동물이 살고 있는. 됐지? 다시 말하는 게 뭐다? 생존 가능성 높이기 위해 서로 조화, 협력한다. 대부분의 이 레오파의 자손들, 새끼들이 유전자를 운반하는데, 어떤 유전자를 운반하냐면은 똑같은 긍정적인 특성, 뭐 속성,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유전자를 가지고 갈 거라. 대신에 뭐? 긍정적인 거, 좋은 거. 근데 어떤 새끼들, 우호적인 유전자를 얻지 못한 그런 새끼들도 있겠지.
걔네들은 생존 가능성이 낮아. 그래서 그게 바로 방식이다. 아니, 자연이 위너와 루저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어디서? 끝도 없는 과정 속에서. 무슨 과정? 목적 없는 자기 조직화라고 하는 그런 끝도 없는 과정 속에서 위너와 루저를 선택하는 방식인 거지. 이게 목적이 없다라고 하는 건 계속 순환이 반복되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개별 유기체들을, 자, 이거 어법 형업의 추가, 후세. 자, 어떤 유기체냐면, 완전한 문장이지. 유전자가 하이펜트 부정상. 우연히도 좋지 못하게 매치가 되는, 자신의 환경과 안 좋게 매치가 되는 그런 유기체들은, 안 좋게. 안 좋게니까 당연히 뒤에 마이너스에 굶어 죽고, 1번 잡아먹히고, 그리고 죽게 된다는 거야. 짝을 짓는 것도 없이. 이 잔인한 진실이 exemplify, 왓절의 전형적인 예다. 이거 유명한 말이지. 바로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것을. 적자생존에 의해 의미되어지는 것에 대한 전형적인 예다. 됐나? 됐지? 좋아. 됐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가 이렇게 선택이 되고 진화하는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강한 놈은 살아났고 좀 좋지 못한 유전자를 받은 애들은 빨리 죽는다. 뭐 이런 거지. 다음 4번 가자. 자, 정착하기는 이 자체 주어요. 이게 동사고 촉진을 시키고 추가적인 인구 성장. 그렇지? 정착하면 무슨 사회야? 뭐 농업 사회지. 수렵 채집의 사회보다 농업 사회가 인구가 더 많아졌지.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근데 여기 수렵인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잘 알고 있는 수렵인이야. 자, 조심. 얼마나 적은 사람을 땅이 서포트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수렵인들. 무슨 말이야? 최대한 적게 움직여야 좋다라는 걸 알고 있는 수렵인들은 당연히 뭐 하려고 노력해? 바로 인구 성장을 제한시키려 노력했겠지. 하지만 마을들에서 애기들이 더 이상 뭐 운반이 그러니까 데려와져서는 안 돼.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일의 투입이 되어질 수 있어. 자, 다시. 하지만 이제 바뀌었지? 마을이잖아. 마을이 상징하는 건 수렵인과 반대 정착이잖아. 그럼 애들이 not be carried라고 하는 건 이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집에 이렇게 딱 한 곳에 정착해서 길러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곧 결국에는 조금 길러지면 이제 뭐에 투입돼? 일에 투입될 수 있는 거지. 바로 그것이 안문장 전체. 바꿨어. 가족에 대한 태도를 바꿨지. 뒤에 다 바로 치면 되겠네. 가족, 아이들, 그리고 성별 역할에 대한 태도를 바꿔. 자, 마을에서, 즉 정착 생활에서는 가지는 것이, 많은 아이를 가지는 것이 제공을 했습니다. 많은 노동력을 어디에? 가정에. 뭐뿐만 아니라 보호와 케어뿐만 아니라 노인들에 대한. 그치? 그러니까 애들을 많이 갖는 게 수렵 채집 생활에서는 유리해 불리. 수렵 채집 생활에서는 애들 많이 갖는 게 불리하지. 근데 농경 생활에서는 불리하다 이거야. That's why 그래서
대부분의 정착이 된 그런 커뮤니티에서는 여성들이 기대 받습니다. 나토록 많은 아이들 할 수 있는 만큼. 그치? SS 앞에서 없애라고 했고. 부분적으로 이거는 뭐 때문이야? 그들이 대처를 알고 있기 때문이야. 아마도 절반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옛날이니까. 뭐 하기 전에? 성인에 도달하기 전에. 됐지?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낳는 게 유리하다 이거지. 그래서 그러한 태도들이 뚜렷하게 만들었어. 셜펜. 차이를. 성별 역할에서. 그리고 대처를 확신했지. 보장했지. 대부분의 여성들의 삶이 지배될 거다라는 걸 확실하게 했어. 바로 출산과 양육에 의해 지배될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농경시대 내내 인류 역사. 그러니까 그렇게 쭉 굳어져 온 거야. 되겠나? 그 똑같은 규칙이 설명합니다. Y절. 왜 몇 세대 안에서 많은 마을들이 무엇에? 또 바로 부유한 수렵 채집인의 마을들이 왜 직면했는지를 또 설명해야죠. 어디에? 과도한 인구의 그런 어려움. 여기서 갑자기 지금 화제 뭘로 바뀌니? 부유한 어떤 마을? 수렵인들의 마을. 되겠지? 자, 수렵인인데 부유해. 부유하다는 건 많다는 거지. 여기서. 수렵인인데 인구가 많으면 좋아, 나빠? 나쁘다 이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알겠나? 그래서 마지막 빈칸도 조심하고. 갑자기 화제 바뀌었어, 지금. 마지막에. 밑에 봐봐. 해석지도 봐봐. 부유한 수렵인으로 구성된 여러 마을. 이 사람들은 수렵인이 몸에 밴 거야. 사람이 많으면 좋아, 나빠? 안 좋지, 인구가. 만약에 이게 농경사회였다. 그럼 유리하고 좋은 건데. 되겠나? 좋습니다. 됐고요. 이해됐죠? 농경사회를 이제 성 역할 분배가 심화된 거지. 지금 또 사회가 바뀌었잖아. 그치? 좋아요. 다음 5번으로 가자. 그 모의고사나 이런 건 범위가 안 나왔다는 거지. 확실치 않다는 거지. 그래. 그자. 그리스인들은 과도하게 의존했어. 본능의 개념, 동그란 본능. 어디서? 그들의 시도에서. 무슨 시도? 인간 행동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본능의 개념에 과도하게 의존했지. 이것도 오타 미안하다. 아니, A가 어떻게 다 빠져버려. 자, 이 본능은 복잡한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냐면은 자동적이고 학습이 안 되고 변화할 수 없는 그러한 복잡한 행동이야. 그리고 발생을 하지. 모든 종의 멤버들에서 발생을 해. 되겠나? 자, 그래서 이동과 부모의 행동이 좋은 사례다. 본능적 행동이. 자, 사례를 준 게 이동, 이주. 동물이 막 이동하지. 그리고 그 동물 부모의 행동. 이게 본능적 행동의 사례라고. 가볼게. 초기 본능 이론가들에 따르면 인간들은 이끌렸어. 본능에 의해서. 문장 끝났지? 그러니까 준동사. 그러니까는 waging war. 전쟁을 벌이는 거야. Because of 뭐 때문에? 이 공격적 본능 때문에. 어. 여기 분사구문 크게 봤을 때 1번이고 caring for가 크게 봤을 때 2번이야.
그들 새끼를 돌보는 거야 또 뭐 때문에? 보이지? 부모의 본능 때문에 앤서 기타 등.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능에 따라 쭉 이끌리고 했다는 거지. 근데 자 이거 봐봐. 얼핏 보면이지. 얼핏 보면 이건 약보예요. 뒤에 벗이 있으면 더더욱 양보고. 얼핏 보면 이런 설명은 플러스 의미 있어 보여. 근데 바로 뒤집지. 뒤집술.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대절을 말하면 한 사람이 전투적이야. 뭐 때문에? 거치자. 그냥 공격적인 본능 때문에. 공격적 본능 때문에 한 사람이 전투적이야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되면 이건 그냥 낫이라고 돼. 더 뭐뭐에 대해서 더 알지는 못하는 거야. 한계가 있다는 거지. 뭐에 대해? 무엇이 그 사람을 싸우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지는 못해. 우리가 예전에 알았던 것보다 더 알지는 못하다. 됐지? 이제 노후, 대동사, 노후. 즉, 만약에 우리가 분석할 수가 없으면 그 가정된 공격적 본능 제대로 분석할 수 없어. 그럼 우리는 단순히 그냥 그 설명을 회피하고 있는 것 뿐인 거야. 그 옛날이랑 다를 거 없다. 되겠지? 음. 그냥 그 사람이 본능적이니까, 본능에 따라 사건이니까 그렇게 전투적이지. 막 싸움을 좋아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지금. 현대의 뭐 행동 관련된 학생들은 엄격한 증거의 어떤 필요사항들을 사용했지. 증거. 뭐 하기 위해? 몇몇 동물에게서의 본능을 알아내기 위해. 예를 들어 귀소, 뭐 새에서의 그 귀소 본능, 그 다음에 뭐 플라이트, 뭐 날아가는 본능. 하지만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발전을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 인간의 진화에서 본능이라고 하는 건, 자, for the most part, 과로 대부분 대체가 되어졌네. 바로 학습된 행동에 의해서 대체가 되어져. 그러니까 학습된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인스팅트의 반대말이지. 본능, 본능적인. 되겠나? 본능이라고 하는 게 학습된 행동에 의해서 대체된 거다. 자,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증거들이 있어. 귀소 본능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 근데 자, 이 싸움이라든지 막 그런 거 있잖아. 이걸 본능적인 걸로만 치부해서 안 된다 이거야. 이거는 구체적으로 학습된 행동에 의해서 대체된 거다. 되겠지? 그러니까 초기에는 인간 행동을 본능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현대 심리학은 인간 행동 대부분이 학습에 형성된다고 본다라는 거. 되겠나? 좋았어. MVP. 됐지? 좋아요. 다음 6번 가자. 신용카드 써본 적 있나? 신용카드. 너 무슨 카드 써? 신용카드 그 원리는 알고 있나? 신용카드 회사들은 뭘로 먹고 사? 뭘로 돈 벌어? 뭐 현대카드 이런 거 있잖아. 이익이 있으니까 움직일 거 아니야. 다 수수료. 어디서 수수료 떼? 두 가지. 소비자 입장에서 사용료가 있어. 연 회원비. 근데 얼마 안 돼. 근데 가게에서 신용카드 긁지. 그럼 그거의 몇 프로를 신용카드에서 가져. 그렇게 돈 벌어. 자기 회사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좋겠지. 그 내용이야, 봐봐. 이건 빈칸 영화. 빈칸. 양면적 네트워크.
한 뭐 과정지 있을 거 없다 해줄 건데 물이랑 그 옆에 책꽂이 구대변별 책 있을 거야. EBS 여기 갖다 줘. 물통에. 자, 양면의 네트워크 경작을 이해한 회사들이 플러스했다. 번창했다. 자동차야. 양면에. 신용카드 줄 양면이 맞지. 소비자한테 돈 받고, 여기 뭐야, 가게들한테 돈 받고. 예를 들어, 신용카드 제공하지? 가치 있는 서비스. 둘 다에게. 소비자, 상인들 둘 다에게. 이론적으로는 신용카드 발행사들이 부과할 수 있어. 호스 헬브니까 양쪽 모두야. 이 양면 시장의 양쪽 모두에게 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 자, 됐지? In practice, 실제로, 때때로 정확히 그렇게 해. 둘 다 부과한다. 그래서 봐봐. 연간 수수료를 부과하는 거지. 소비자에게 아까 내가 말했지. 연회원비라고 표현하거든. 그리고 처리 수수료도 부과해. 2%나 그 이상을 누구에게? 상인들에게. 신용카드 초창기 나왔을 때 그 뭐지 가게들이 되게 신용카드 받는 걸 꺼려했어. 싫어했어. 현금으로 받으려고 했어. 왜냐면 똑같은 가격인데 신용카드 결제하지? 그럼 자기도 손해니까. 그래서 신용카드 계산은 돈이 더 비싼 시절도 있었어. 초기에 그랬다. 실제로 초기에 거의 모든 카드 발행사들이 부과했어. 그 유저들에게 카드 사용하는 특권에 대한 어떤 수수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유저들에게 이제 부과하는 것 대신에 그들이 그 발행업자들이 발행사들이 이거는 이슈어 대면 카드 그리고 기본의 자체가 원래 거저 주다거든 공짜로 주다 포프리도 있으니까 거저 준 거야 그 수요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냥 준 거야 이제 그냥 막 뿌리는 거지 that way 그런 식으로 그들이 make more money 돈을 더 벌어 뭘로? 그 상임 수수료로 돈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 됐지? 그 양면 시장의 나머지 절반에 있어서의 그런 상인 수수료로 돈을 더 많이 벌어. 이해될까? 그 봐봐. 우리 입장에서 있잖아.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사가 우리한테 뿌리지. 그럼 조금 사용하기가 꺼려져. 그렇잖아. 근데 이거를 우리는 깔끔하게 포기하고 그 가게들의 수수료만 딱 받겠다 이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로 주니까 쓰는 거야 그냥. 그래서 연간 수수료를 낮추고 다른 사용자 수수료 그들 카드에 있어서 그거를 늘림으로써 신용카드 발행사들의 뭐할 뿐만 아니라 자 시장 점유율이지 이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력도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그들 네트워크에 상인들에게 뭐뿐만 아니라 관련된 처리 비용 수수료뿐만 아니라 되겠나? 됐지? 그래서 양면 시장 구조를 이해한 기업들이 한쪽 가격을 낮춰 다른 쪽 수요를 키우는 방식으로 더 큰 이익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 쪽의 수요를 뭐야 뭐지 비용 자체를 줄여줌으로써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우리한테는 돈 많이 받고 상인들은 돈 많이 받아야 기업들이 좋긴 한데 그러면 카드 자체가 안 팔리니까 되겠나? 좋아 다음 7번 가자 그 학교에서 페이지도 나눠줬지 한번 봐볼래? 지금 하고 있는 게 맞지? 순간적으로 약간
아닌 건 아니겠지. 학교에서 배운 거야? 음, 음, 음? 아, 76에서 89? 빈칸 추론이 들어가는구나. 102에서 130. 이것도 맞다. 어쩐지 너무 적었다. 아, 그러니까 오늘 못 끝내겠네. 76에서 89도 있네. 어쩐지. 빈칸 추론. 80도. 음, 열두 문제.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시험 언제지? 8일? 알았어. 어제도 오늘 최대한 요 부분 다 끝내자. 가자. 아, 우리 문화가 거대한 슈퍼마켓이야. 미디어 메시지. 그 메시지들. 모든 곳에 다 있어. 이게 부사다. 되게 리프 안 되지. 인지 알지. 그걸 깨닫대, 못 깨닫대. 다 있어. 근데 뭐는 제외하고 훨씬 더 많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 제외하고 우리 문화 속에 상품이 있다라고 하는 슈퍼마켓에 상품이 있다라는 것 그것보다 우리 문화 속에서 훨씬 더 많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 제외하고는 뭐 그런 메시지는 모든 것에 다 있어요. 자, 이거 문장이 저 아까 말장난 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화가 이 매스 미디어 메시지 그러니까 미디어 메시지의 거대한 슈퍼마켓이다 이 요거 있지 문화가 이게 모든 곳에 있다고 그냥 3번 문장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방식 길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매일매일 정보가 너무 포화된 그런 문화 걸쳐서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거지 자동화된 처리 과정에 의존해. 그러니까 지금 봐봐 미디어 메시지의 거대한 슈퍼마켓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그 미디어 관련된 정보가 너무 많다 이 소리지. 그리고 그게 너무 많으니까는 마이너스 문제라고. 근데 지금 필자는 곧바로 자기가 플러스 해결책을 제시해 준 거야. 그러니까는 자동적인 처리 과정에 의존을 한다. 심리학자들이 이거를 이 자동적 처리 과정 정보에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그냥 자동성이라 부르는 거야. 자동성. 자동성은 상태인데 자 wherein 관계부사로 생각하면 돼. 우리 마인드가 작동하는 그러한 상태라. 어떤 우리로부터의 어떤 의식적인 노력 없이 우리 마인드가 작동을 하는 그런 상태라. 따라서 인간의 마인드는 뭐 할 수 있냐면 많은 일상적인 업무들을 루틴하게 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놀라울 정도로의 그런 효율성을 가지고 자동 처리 방식. 그러니까 일단은 네가 그 순서, 일련의 일을 학습을 하게 되면 서치 예를 들어 이게 예시지. 뭐 신발 끈 묶기, 타임, 양치질하기, 뭐 노래 이제 뭐 기타로 치기 이런 것들. 일단은 이 순서를 제대로 배워두면 자 너는 그 일을
계속 다시 잘할 수 있다. 뭐 딱히 큰 노력 없이. 자, 어떤 노력과 비교해서 처음에 그 일을 학습하는데 걸리는, 드는 그 노력과 비교해서 한 번 배워둔 그 루틴화된 일은 딱히 어렵지 않다. 됐지? 처음에 저쪽 건물에 기억나. 2층에서 내 강의실 2층에 있었지. 처음 왔을 때. 그때 드는 노력이 왜 지금 오는 건 아무 일도 아니잖아. 나랑 대하는 것도 그렇고. 맞잖아. 처음에 얼마나 어색하니. 내 소리 적응하면 얼마나 어색하니. 갑자기 뭐 매일, 영어를 매일 하니. 매일 영어를 하니. 근데 지금은 괜찮잖아. 안 괜찮나? 지금 매일 영어 안 하지. 뭐 하고 있었냐? 그러네. 모의고사도 안 들어가니까. 맞지? 아이고. 외부집도 안 나오지. 충격. 언제부터 이렇게 학생 친화적이었지? 너무 배려를 많이 해주시네. 아무튼,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우리는 어떤 지침을 쓰고 있는 거라. 우리 마인드, 마음속에 컴퓨터 코드와 같은 지침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컴퓨터도 코드 딱 써놓으면 지 알아서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자동화 시스템을 우리 스스로 구축한다는 거. 일단 그 코드가 쓰여지고 나면 무슨 말이야? 자동화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내가 습관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면, 이해돼? 안 돼? 그 코드가 뭐야? 루틴화 할 수 있는 그 자동화 시스템. 그러면 나중에 실리게 되는데 어디로? 이제 머릿속으로 실리게 돼. 그리고 자동적으로 작동을 하지. To guide us, 우리 이끌도록. 뭘 통해? 이전에 학습된 어떤 인물을 통해. 됐지? 근데 중요한 거는 거의 생각 없이. 그 생각 없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다? 자동적으로지. 됐나? 좋아. 됐고요. 이거요. 됐고. 됐어. 근데 어휘 빈칸 삽입 요약 일치불치. 됐지? 좋아요. 다음 8번 가자. 자, 이 수학이 그저 숫자 그 이상이야. 자, 또한 수학이 있어. 형태의 수학, 도형의 수학이 있어. 즉 기하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 자, 그러니까 수학 이꼴 무조건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이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기하학도 있다. 이집트에서 정기적인 그 나일강의 범람이 만들었지. 땅의 경계를 be blood, 흐려지게 되도록 만들었고, 또 to be problem에 문제가 되게끔 만들었지. 농업사회에서 어떤 농업사회냐면은 땅이 더 중요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거야. 삽보다 더 중요하다 했으니까. 땅이 굉장히 중요한 농업사회에서, 그치?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겠지. 이 땅이는 그 땅이는. 정확하게 땅을 계산하는 것이, 땅 면적을. 그게 아주 절박한 일이었다. 자, 이러한 어떤 절대적 필요성으로부터 이집트인들은 그 기법을 개발했지. 어떤 기법이냐면은 그들 땅 면적 계산하는. 그리고 정의했지. 다양한 평면의 기하학적 모양을 정의했어. such as 예를 들어 뭐 정사각형, 그다음에 삼각형, 그리고 원과 같은. 뭐뿐만 아니라 입체 도형뿐만 아니라
뭐 정육면체 원기둥과 같아. 그러니까 이 기약을 써가지고 그 옛날인데 기법을 개발했다는 거지. 왜냐면 뭐가 중요하니까. 이게 지금 뭐의 필요성 때문에 한 거야? 얘네들이 무슨 학자라서 한 거야? 땅 때문에 그런 거야, 땅, 지금. 그 쌤이 이거 지금 딱 던지고 한 말이 이제 뒤에 가서 중요해지는 거지. 이 모든 형태들이 사용되어져. 일상의 일에서. 예를 들어, 첫 번째, 땅 면적 측정하고 부피 계산하기와 같이. 무슨 부피 양이냐면은 수업된 곡물. 이게 다 쓰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집트인들의 그 기하학이 그리고 바벨로니아 사람들에 의해 개발된 그 산술이 주어 몇 개? 두 개지. 맞지? 그게 아주 필수적인 도구였다 이거야.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고대. 되겠나? 근데 자 여기서 갑자기 하지만 등장 봐봐. 하지만 이 도구들을 개발하는 그 목적 있지. 목적.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지. 그 목적이 이론적인 거야, 실용적인 거야? 실용적이라고 그래. 이게 제일 핵심이야. 그리고 그 도구들은 자, rarely 거의 사용이 안 됐었죠. 나시지? 그럼 뒤에는 무슨 말 나오겠니? 이론이야, 실용이야. 뒤에는 이론 나와야지. 그러니까 나시랑 맞겠지. 뭐를 위해 사용된 건 아니다? 지식 그리고 진실의 추구를 위해 사용된 건 아니다라는 거야. 똑같은 말이지. 여기가 됐나? 됐지? 자,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용적 방향성이 점차 변화된 거야. 됐지? 자, 봐봐. 앞에서까지 뭐였지? 실용성. 근데 또 마지막에 또 바꿨어. 뭐 할 때 실용적 방향이 바뀌었냐면은 바로 피타고라스가 그 유명한 burst onto the scene 하면 해성처럼 등장하는 갑자기 딱 등장한다. 뭐 하면서 등장했냐? 그가 개척하면서 수많은 기하학적 원리를 개척하고 그리고 독창적 증명을 제공하면서 기하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자, 이 나왔지? 투 어디로 높여? 원래는 실용적인 거에 머물러 있다가 이론적 수준으로. 자, 근데 그 출발이 뭐로부터야? 뭐로부터 이론적 수준으로야? 평범한 그런 시작. 뭐로서? 실용적 도구로서. 평범한 시작으로부터 이론적 수준으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 개척하고 제공하면서 이 실용적 방향이 좀 바뀐 거라. 되겠나? 그치? 좋아. 그 수능이나 이런 데서는 원래 이렇게 역적 동시에 안 쓰거든. 네, 요 지금 굉장히 특이하게 했다. 요 조심해야 되니까 저도 알겠지? 순서, 문장 삽입 특히 조심할 수 있도록. 됐나?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론적 학문까지 발전했다. 제일 처음에 뭘로 발전해? 처음에는 실용적인 학문을 발전한 거. 됐지? 그러니까 주제를 굳이 따지면 특히 이제 뭔가 주제에 대해서 잘 너가 특히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 글의 주제를 포커스 어디 맞추느냐? 사실 잡아야 돼. 실용성도 꼭 들어가야 돼. 실용적인 걸 출발했다가 이론적으로 거까지의 발달. 이 두 개 다 포함시켜야 된다. 알겠지? 좋았어. 여기까지가 36, 37강이었다. 됐지? 그래. 일단 여기서 한번 끊자.